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경제를 따로 공부하는 거는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되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거시환경 분석해 보시면 반가로 1번 해갖고 국민소득 해갖고 뭐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GDP, 국내 총생산, 뭐 그게 뭔지 정도는 이해하시는데, 여기 공식이 박스로 해가지고 공식 나오는데 그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 GDP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 책은 뭐 제가 쓴 책이 아니라서 왜 이 공식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여기 혹시 뭐 저기 노무사 쪽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무사 2차 시험 선택 과목 중에 노동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시험하고는 이 기업진단론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공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환율이 오르고 내렸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35페이지 가시면 뭐 동그라미 1번하고 경제성장률, 뭐 이걸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경제가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GDP가 작년보다 올해 오른 거죠. 성장했다. 네. 뭐 계산 공식 뭐 이거 계산 문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절대 푸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은 당연히 뭐였어요? 명목 국민 총소득인 GNI를 인구수 나눠서 산출한다.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 설마. 네. 그 다음에 뭐 거시 변수와 국민소득이 있는데, 여기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공식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냥 다 더한 다음에 수입만 빼면 되는 겁니다. 공식은 그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제학에서는 지출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고 봐요. 동일하다고 봐요. 내가 뭔가를 샀으면 누군가에게는, 그 판매자에게는 그게 소득이잖아. 그만큼 나한테는 지출이고 동등하다고 봐요.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은 소비, 뭐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을 다 더한 다음에 수입을 빼면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보다는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한다면 그 밑에 표로 정리된 것들 있잖아요. 변수,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여기는 이론적인 단편적인 이론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 경제는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죠.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딱 확립된 이론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금리가 요즘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지금 금리가 갑자기 막 오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저축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막 1.1% 막 이래. 시중은행에다 놓으면 뭐 그것도 안 줘. 0. 몇 프로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거에 비하면 돈이 막 복사가 되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 은행에 넣어놓을 걸 그랬어. 괜히 주식에 넣어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는 여기 금리 오른 건 따로 안 나왔네. 인하만 나왔죠, 책에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가치가 뭐 오르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욜로가 되죠? 아, 오늘 써버리자. 야, 씨, 너 은행에 넣어봤자 돈도 안 되는데. 지출이 막 활성화돼. 물건을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소비, 투자도 확대되고. 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싸네? 야, 그럼 우리 신규 사업을 요번에 해볼까? 돈 빌릴 때 이자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막 계속 투자의 욕구가 생기죠. 빌릴 때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왜 원화 가치, 금리가 떨어지면 왜 원화 가치가 왜 떨어질까? 우리 그 경제 뉴스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미국은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보다 훨씬 낮잖아요, 지금 금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지금 뭐 4%, 4점 몇 프로, 뭐 5% 이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낮은 상태예요. 되게 많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금리가 낮은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어디다 돈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자 많이 주는 미국에다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원화를 다 팔고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의 이 기본적인 방향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달러가 오르면 수출이 좋다고 그랬죠. 똑같이 팔아도 원화로 계산하면 금액이 확 올라가는 거야.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가 그랬었어요. IMF 때 제가 다녔던 건 아니지만 그 회사가 IMF 때 그냥 다 거의 다 수출이었던 회사인데 남들은 IMF라 막 다 망하고 그러는데 이 회사는 돈이 복사가 돼. 달러 받았는데 옛날보다 금액이 2배가 되는 거야. 하나로 환전했더니 금액 2배가 돼요. 옛날에는 달러가 뭐 800원, 1000원 막 이랬다 그러면 그 IMF 때 환율이 확 올라가지고 2000원 막 이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복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테헤란에 건물을 샀어요. 남들은 다 망하는데. 수출하는 회사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르면 좋다. 그 다음에 수입은 왜 감소하겠어? 이론적으로. 수입할 때는 내가 달러 주고 사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 100달러만 내면 살 수 있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달러를 내가 우리나라 돈을 살려면 옛날에는 뭐 10만 원을 주면 됐었는데 15만 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수입이 감소가 되겠죠. 비싸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물가가 상승하면 자산의 뭐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는 올라가는데 실질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죠. 뭐 제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싸지니까 소비는 감소할 거고. 그래서 뭐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해서 소비를 위축시킨다.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가 촉진된다고 그랬죠. 돈 가지고 있어봐야 뭐 이거 돈도 안 되는데 그냥 쓰죠. 막 투자하고 막 쓰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좀 올려볼까 이런 이제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쉽게 못 올리는 이유가 이거 올리면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자가 비싸면 내가 조달하는 금리가 조달할 때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쓸 것도 안 쓰게 되고 돈 아끼자. 돈 빌리면 안 돼. 아끼자 이게 돼버리잖아. 쉽게 설명하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가 이제 좀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왜 눈치 없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곤란한 거야. 막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환율 상승 또 나오는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약해진 거예요. 원화 약세. 시험에서는 뭐 환율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원화 약세, 원화 절상, 절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거 찰떡같이 여러분들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하는 거죠. 달러가 막 복사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신 수입하는 사람은 비싸게 사야 되니까 수입이 감소가 되고 수입하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입 물가가 하락이 되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사람은 열심히 팔았는데 하나로 환전했더니 돈이 줄어드는 거죠. 돈이 막 삭제가 돼요. 그래서 상품 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소비가 증가된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경기가 나오는데 뭐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항상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막 순환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좋다 나빴다 해요. 뭐 그게 이제 파도의 크기가 이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뭐 지금은 뭐 약간 코로나 때 진짜 최악이었다가 지금 약간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제 뭐 금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고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수축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내용 그거 한번 보시고요. 고용, 경기 지표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뭐가 선행지수고 뭐가 동행지수고 뭐가 후행지수 나오는데 이거 진짜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냥 우리 경제학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 비중을 고려하면 차라리 요거보다는 요 앞에 원화의 가치에 따른 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금리가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정도 알아가시면 시험 문제
만약에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오면 하나 정도는 뭐 이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하겠다고 뭐 경제학책을 또 사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공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환경 분석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산업 환경 분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